성격이 달랐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그 개성공단 사업부장은 오래전에 당시에 최고 결정권자의 그 정무적인 판단하에 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남북 간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비가 세세한 부분까지 그건 그냥 그때 당시에 남북 간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합의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명문화해서 제대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그런 정도가 개성공단하고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그래서 그 금강산에도 관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고, 우리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고, 북한하고 원칙 합의되었습니다. 관리를 만들기로. 근데 북한이 계속 빌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북한이 관리 발족하는 걸 계속 미뤄서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이, 피격 사망 사건이 생기는 그 시점까지 관리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반드시가 못할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부에서 아주 이 문제를 늘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또 이 추진하신 분이라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고요.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희가 그냥 옆에서 관찰해 보더라도 개성공단 기업인협회는 이 정세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들을 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국민들에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상화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금강산 관광 쪽도 물론 많이 노력을 하신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국민이나 체감할 때는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는 대기업이 하나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이런 논문에 대해서 기업인협회 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프로에 계신 분들께 해서 좀 한번 시간 될 때까지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최유식 상임고문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에 100%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뒷받침을 못했죠. 근데 이제 저희도 개성같이 그냥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분신도 하고 한강에 빠져 죽자 머리를 깎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정부를 믿은 거 계속 믿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부분이 하루하루가 지금 7년째로 접어들어 왔습니다. 애당초 금강산 관광은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 말아라 했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고 결산하자 했든지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인들이 어렵게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한 게 지금까지 왔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참 볼맛 터질 대로 터져서 죽어가는데 건 1년을 동안 이 대출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작년 10월 23일 날 우일제 장관 만나가지고 곧 빨리 최대한에 많이 해주겠다라고 한 게 지금 6개월이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믿고 신임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좌절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정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격한 그 행동은 아직 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라도 뭐 시간은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게 정부에서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나갈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누차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뭐 제가 답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별 국장님께서 개성공단 앞으로 재개 여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업인협회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한 6년을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조기에 문제가 잘 해결돼서 무슨 긴급 같은 그룹이라도 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30여 분 남아 있습니다. 이 발제가 없는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후에 계신 분들 질문도 추가 좀 받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씩 또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신 분 계시면 손들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 김성곤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지영 국장님 말씀하신 걸 다 못 들었는데, 우리가 금강산 재개를 위해서 북측에 요구하는 유감 표명과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쪽에서 유감 표명 및 방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정부 측에 전달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묵살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 안 했다고 할까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초기부터 계속 해왔던 게 금강산 관광재개 조건은 세 가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상규명,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사과는 안 들어갔어요. 맨 앞에 진상규명하고 관련된 겁니다. 네. 진상규명을 해서 만약에 뭐 잘못이 없으면 사과할 게 없는 거고, 진상규명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사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장 조사는 됐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경과를 볼 때는 북한 현역 군인이 이 관광하러 간 관광객, 그것도 여성 관광객을 조준해서 총격을 가해서 사망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북한하고도 북한 쪽 발표하고는 많은 거고, 이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진상 규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북한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재발 방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상 규명 속에. 진상 규명,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2010년 2월달에 금강산 관광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개성에서. 그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기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걸 요구했고 북한 쪽 답이 그거였습니다. 진상규명은 자기들이 이미 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진상이다. 특별히 더 규명할 게 없다. 그다음에
신변 안전 보장하고 재발 방지 약속은 당시에 국방위원장이 현정 회장을 만나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보장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합의서 문안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신변 안전하고 재발 방지는 국방위원장과 현정 회장 면담에서 이루어진 얘기가 된 대로 보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거를 거기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방위원장하고 현정 회장하고 얘기했었더라도 그거를 밑에 실무진들이 당국자들이 만들어서 정리해서 그 내용 정리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당국자들의 할 일입니다. 최고 결정권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밑에서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공격적인 논의를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북한 북쪽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차원에서 다 된 거다. 다 신변 안전 보장도 다 되고 재발 방지 약속도 국방위원장이 했는데 현정 회장하고 면담할 때 다 된 건데 그걸 자꾸 문서를 합의하자고 하냐. 다 된 거다 해서 그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말씀을 저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홍익표 이제 측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초안을 공개를 했었고 북한도 후에 노동신문에다가 그 초안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남측이 그 초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측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재개할 의지가 없어서 아마 그걸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안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문안의 내용은 국방위원장하고 현정회담 면담에서 보장한 데에 따라서 보장한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장한 내용이 뭔지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로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실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면담에서 보장한 내용에 따라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면담에서 보장한 내용이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 2월 8일 날 개성에서 당국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김남식 차관님이 계시는데요. 네,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4월 달에 제3몰수 동결이라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금강산을 전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북측에서 준 게 2월 8일날 개성에서 합의한 초안이 나왔는데 남쪽에서 핵 포기하고 그랜드 박인이 뭐니 하면서 합의를 안 하고 내려갔다. 이 얘기를 해서 그 서류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우리는 정부를 믿으니까 이런 사실이냐고 정부에다가 통일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홍익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그 초안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3대 조건을 다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이라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회담 끝나고 남쪽에 와가지고는 북측에서 3대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니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발표를 했죠. 저희도 그렇게 알았고요. 그 후에 우리가 안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비핵 3천, 그랜드 박연 그런 등등의 관계 때문에 그 합의서 초안을 안 했지 않느냐. 즉 정부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지금 7년째 흘러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최경훈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북회담을 할 때 합의가 되지 않는 초안은 저희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이건 남북 간뿐만이 아니고 대외 협상도 그렇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 합의가 안 되고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렬됐다고 그것도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이제
납득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결례 사유를 밝히고 하는 거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서로 주고받은 초안은 공개를 안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개를 안 했었죠. 근데 나중에 공개된 게 지금 최 회장님이 뭐 3대 조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우리 측 초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이 공개한 거, 북한이 우리한테 제시한 초안. 그게 무슨 북한이 제가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다 보장해줬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기 때문에 북한이 보장했다고 내놓은 게 초안에 내놓은 게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 쪽 초안에는 이제 우리 쪽이 담았던 우리 쪽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 측 초안에 담았었죠. 당시에는 당연히 양쪽 초안이가 공개가 안 됐었고요. 뭐 그거를 뭐 정부가 속였다 이게 지금 끝나고 다만 당시에는 공개를 안 했었다. 그리고 그 2010년 2월달에 그 금강산 관광 신문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당시 현안들에 대해서 공방이 전무가느라고 실제적인 금강산 재개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관광 재개만을 위한 실무회담이었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 당시 현안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남측 정부가 그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북쪽에서는 확인했다는 그런 식이 제가 북쪽의 인사 한번 만나보니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정부로서는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 이후에 이제 정세 판단에서 급변 사태로 내입각한 기다리는 전략이 작용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건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 그걸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 상황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켜보는 바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알려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네, 질문하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소속을 부분에 좀 밝혀주시고. 예, 저 기업인 금기업 부회장 신영수입니다. 아마 중요한 그 심상진 교수님께서 고 박왕자 사건을 하셨을 때 여기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우리 심상진 교수님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어떤 측 뭐 자기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박왕자 사건은 그 심 교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은 고인이 됐지만 정말 그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그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종사하는 각 업종의 부분들 이 사람들은 사실 박왕자 씨만큼 저희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현재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관광재개 해법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뚜렷한 해법도 없고 고 박왕자 씨와 같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저희 금강산에 투자한 49개 업체 현대를 제외한 49개 업체에 대한 그 당장 하나로 살아가는 그 해법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저는 감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통일부 우리 종양 이수영 국장님께서도 면담도 저희들 자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신경 많이 써주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농담입니다만 어제 쌀이 떨어졌어요. 아침 굶었습니다. 이게 당장 오늘 오후라도 결제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그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대출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 8일날 저희가 각 지방에 계신 그 투자업체 49개 업체 업체 대표 총회의를 저희가 가졌는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참 저희들 허탈감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금강산관광 재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각 패널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 입장에 서가지고 정말 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뭐 가시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렇고 저렇고 사실 저희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TV에서도 이런 그 토론을 하다 보면은 금강산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홍인이 밭이니 뭐 잘난 얘기 그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당장 중요한 것은 저희 기업인들 당장 지금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누구한테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 현재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리영의원실의 김남홍 지사입니다. 이수영 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건강상관관 대금이 벌금 캐시 여부에 접촉되느냐 여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답변은 어떤 것을 드렸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판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만약 이게 벌금 캐시에 해당된다면 우리 정부가 그 이후에 그 건강상관광을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문화관광 관련된 사업이 미국의 어떤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사례가 혹시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세요. 예. 우리 저 부회장님 그 말씀하신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정말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제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 조기도 아닙니다만 이제 작년 10월 초에 벌써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시작되어서 상당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보좌관 질문 주신 그 안보리 발표 캐시 문제, 네, 이게 저희가 이쪽에서 안보리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안보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안보리에다 검토를 요청하는 건 없습니다. 요청하는 건 없고 뭐 해당된다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굉장히 오해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벌크 캐시 조항이 기본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북한의 WMD 핵이나 미사일 같은 WMD 개발을 제한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금융거래라든가 거기에 도움을 주는 현금거래 이걸 차단하자는 건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의 취지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축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의 제재를 받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말씀.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상 기업인 협의회 이사 정경수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에 현재 복지 근로자들이 약 5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1인당 인건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천만 불 이상 100달러만 잡아줘요. 그럼 거기 인건비는 벌크 캐시에 해당되는지 그게 제 질문이고 금강산에서 그 6천만 불을 복지에 지급하려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가야 합니다. 좀 비교해서 질문 좀 해주십시오.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 역할 분담이 개성공단은 지금 다른 파트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개성공단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그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벌크캐시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뭐 유엔 쪽이라든가 뭐 어디에서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벌크캐시에 해당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문제가 유엔 제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 그때 토론을 참여하신 분들이 그동안 조금 들으시고 나머지 말씀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네. 인재근 의원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정부에서는 대출에 의한 현재 지원을 이렇게 좀 검토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6년, 7년 지금 각 업종별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보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외통위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이 있고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움직여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바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통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거기가 계시고 저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질의 시간이 오후 15번째이기 때문에 오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있는데요. 지금 지금 법안소에 계류 중입니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여당 의원님들도 여기로 단일하셔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1, 2분 정도씩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관계상 이세영 목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얼마나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정부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강산 관광을 단순한 관광 사업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델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정책이 금강산 관광이 풀리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고 DMZ 평화공원이고 드레스덴이고 다 허공에다 하는 얘기로 뵙기는 안 들리는 거죠. 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강림에서 말씀하신 성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과를 못 내면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폐렴이 걸렸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 물파스만 밟고 있어요. 성과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46명 우리 아들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과를 안 받고 그냥 가겠느냐. 사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거세요? 그쪽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도 안 했다고 그러고 우리 사과를 받지 않으면 오이사 조치는 풀지 못하면은 금강산관광 안 되는 거죠. 금강산관광 안 되는 거죠. 유라시안 이스트가 안 되는 거고 DMZ 통화공은 안 되는 거고 남북관계 진짜 없는 겁니다. 그것이 통일부나 우리 정부의 방침은 그렇게 발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긍격사항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거 왜 자꾸 끌고 계세요? 빨리 적으십시오. 결론이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요. 왜? 국장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핵 문제는 이제 나온 얘기입니까? 93년 NPT 탈 때부터 핵 문제 나왔었는데 그동안 그럼 정부가 해결한 거 보고 유엔이 해결한 거 보고 미국이 해결한 거 뭐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엔에다가 우리가 이게 벌크게시냐 아니냐 물어볼 거나 말 거냐 거기에 정책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권이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평화라든가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가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 말씀으로 주셔서 더 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 가운데 어려운 것이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스라는 단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큰 박수를 받았던 게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예스라고 안 하는 방법 24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해야 되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꼭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모든 답변들은 예스라고 하는 답변은 아닌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남북관계에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시켜나가고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들이죠. 적어도 언제쯤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플랜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난번 내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대화할 용기도 있고 대화할 의지도 다 있다. 근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화하겠느냐는 얘기로 5년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들이고요.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이 저런지 몰랐느냐.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면 정부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들이고 그걸 알았다면 해법을 못 찾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해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북 정책이 동쪽과 서쪽이 왜 이렇게 다른지요? 대성은 아까 인건비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아니 삼척 동자들도 다 북한의 개성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북한 당으로 들어가지 그 개인한테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거기는 북한으로 바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용돈으로 2불, 3불 준다고 수없이 나왔습니다. 금강산도 마찬가지예요. 금강산은 관광비가 전체 북한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입국하는 1인당 평균 5만원 선이 금강산에 들어가지 개성은 인건비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강산은 계속 달러박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이번 드레스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참 좋습니다. 지난번 2월달에 했죠. 그 눈 뚫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스파트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경비가 5배 이상 들어갑니다. 고정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 있을 때 이산가족 하는 거하고 그때 하는 거가 경비가 5배 이상 들어가고 사고 위험이 있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니. 그 시설물 500억 이상 들여서 관광면에서 지어놓고 또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만 하자고 하고 있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신고회장하고 하다 가니까 북한에서 그냥 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정례화는 즉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도 연관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인상 깊게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결국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북한이 여기 종합개발 지도부 상공학할 때 그랬죠.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산천 구경이 아니라 통일의 무지개 다리이고 혈육의 정을 나누는 오작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신전안전보장 이런 거는 사실은 개성이나 금강산이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한쪽은 돌아가 있고 한쪽은 중단돼 있고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물론 북한으로서도 우리의 제도적인 차이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해서 될 건 아니죠.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라는 것을 국이 던지는 우리가 던지는 이참에 두 개를 연계해가지고 우리도 얻어낼 거 얻어내서 재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국장님. 예, 아주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 수립에 참고할 부분 참고하고 보고드려서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오늘 금강산 관련한 토론회인데 정말 금강산 관광 충당이 너무 장기화되고 그리고 관련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빨리 좋은 국면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국면을 만들기 위한 남북관계가 빨리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기왕에 모셨으니까 부탁을 올리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남북관계 대북 정책이 다 남북관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남쪽 정부 책임이다. 남한쪽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정부 쪽도 한번 봐주시고 또 북한 쪽도 북한 원래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대상다큐 2014년이니까 2014년 지구촌이니까 2014년 지구촌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쪽 정부의 정책하고 북쪽의 대남 정책하고 좀 균형 있게 한번 봐주시고 또 북쪽의 정책에 대해서 촉구할 부분 좀 촉구해 주시면 그러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좀 더 잘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좀 균형 있게 좀 봐주시고 균형 있게 좀 격려해 주시고 촉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리며 좋은 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년 전에 좀 가보니까 가을철에 북쪽 안악들이 이산 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관광 사업이 계속된다면 그분들이 관광지구에 와서 일을 할 분들이 그 배 이상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배 이상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봤고 국제관광지구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상 중국이나 외국 관광객은 아주 극소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그 모습도 보니까 일을 많이 해서 새카맣고 손도 아주 서툴더라고요. 수업이 만약에 그만큼 그게 지금 거의 북측 입장에서도 중단된 관광지구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기업인들의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기업인에게 떠넘기기에는 이게 민족과 또 남북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받고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참으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에서도 중대 제한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통일 대망을 비롯해서 드레스덴 제한이 있고 뭔가 이제 양측이 뭔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사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는 아마 그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선거 이후에 뭔가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채널이 열렸으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 등 뭐 여러 사태에 대한 포괄적 정리 작업 이거진 다음에 건강 재개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적인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참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계기를 살리지 못하면 아마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임기 중에 관계 설정이 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인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 사업이 그 관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박사모 김재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 개의 기관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